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갱신되면서 별일 없이 지내던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파워 인터뷰에선 지난해 ABC 방송 의정대상을 수상한 우리 동네 의원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군포시 의회 성보김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성보김 의원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그리고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종식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0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을 만드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업이 끝나면 상을 받는 게 흔치 않잖아요. 네.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근데 작년에 저희 티브로드 ABC 방송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어떠셨나요? 예, 제가 2017년도에 이어서 이제 2019년까지 두 번의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제 ABC 안양방송에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상은 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항상 상을 받을 때마다 기쁘지만 이 상은 또 그 위원회에서 그 조례 대표 발의 건수와 내용, 또 의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수여하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으면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잘해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뭐 이렇게 딱 자격에 맞는 그런 분들의 심사를 통해서 상을 드린 건데 그만큼 상을 받았다는 건 지난 한 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셨다는 거였거든요. 네. 의원께서 2019년도는 좀 어떤 해였나요? 2019년도는 1년이 한 달처럼 그렇게 좀 빠르게 지나갔던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입법 활동으로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라는 조례 외에 이제 3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는 신혼부부들이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들이 전월세 이제 보증금을 대출을 받게 되면 시가 2%의 이자를 4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2019년도에도 100여 명의 이제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도시가 이제 점차 이제 노령화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해서 젊은 그 부부들의 인구를 유입하고자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제 시행되면서 신혼부부들에게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또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는 군포시의 이제 주요 아젠다가 협치입니다. 그래서 민관 협치인데 저도 의회의 대표로서 그 민간협치 TFT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장벽 같은 것, 부서와 부서, 시민과 행정, 그다음에 의회와 행정 간에 이런 있었던 칸막이, 장벽들이 하나하나 거두어지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여기저기서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네. 받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안양군포 의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20 정기총회에서 또 감사장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선 이제 뭐 민주주의의 저변 확대에 큰 공로를 세웠다는 걸 인정받으신 건데 이게 좀 어떤 사업이고 어떤 공로를 좀 인정받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감사장을 받게 된 것은요. 안양군포 의왕 민주화운동 그 기념 조례를
안양군포의왕 3개 시의회가 공동으로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군포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안양군포의왕 3개 시와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함께 간담회, 토론회 그리고 시민 교육 등을 하면서 이 조례를 공동으로 이제 제정하게 되면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감사패를 받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아마 좀 더 활발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이런 사업들이 3개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좀 어떤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5.18 기념식이라든지요, 뭐 8.15 행사라든지, 뭐 또 어떤 뭐 다양한 민주주의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기획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그런 날들에 또 뜻깊은 행사를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좀 네. 지켜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거리가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 마스크 필요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구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군포시와 군포시 의회에서 이런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군포시에서는 마스크 32만 개를 구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손소독제 15,000개를 구입을 해서 취약계층과 다중이용시설에 다 배포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그 기관 어린이집, 그다음에 공공시설 등 한 2,000여 개의 시설을 2차까지 지금 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역을 좀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행히 어제까지는 이제 저희 군포에 확진자가 없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계셨는데 오늘 또 확진자 한 분께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더욱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서 시민들을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는 동선 같은 걸 자세히 공개를 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지역 상권이 많이 죽고 있는데 그거를 위한 대책일 수도 있지만 또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소문으로 어딘지 대충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꼭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막 오히려 그 발생 공간이 위험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진 않죠? 네. 일단 이제 다녀가면은 시에서 다 가서 방역을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위험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방역을 했으니까 안심하시고 안전할 수 있죠.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의원께서는 또 환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군포시 맹꽁이 보호 조례를 추진하면서 관련 토론회도 개최하셨는데 어떤 좀 내용이 오갔었나요? 예, 맹꽁이는 이제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종 2급입니다. 그래서 군포에는 이제 뭐 송정마을, 그다음에 뭐 그 삼성마을, 대암이, 뭐 초막골 이제 이런 곳에 이제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맹꽁이를 하나의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맹꽁이가 있는 그 서식처에 따라서 관리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맹꽁이에 대해서 어떤 그 중요도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이 관리의 척도가 달라지고 또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이런 그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보호나 어떤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조례에서는 뭐 특별히 맹꽁이들에 사는 서식지를 마련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맹꽁이 관련해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시가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대체 서식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맹꽁이는 이제 그 어떤 환경 지표종입니다. 그래서 맹꽁이가 살 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조례에다가 5년마다 이제 지역 생물성 다양한 생물성 전략을 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습지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맹꽁이와 습지 관련된 보호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습지 시설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조례에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지금 대암이 같은 경우가 대규모 공공 택지 개발이 들어갈 텐데 이런 조례들이 생기면 아무래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의원께서는 지난해 활동 중에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가 양성 특강을 진행하셨다는 이런 눈에 띄는 활동이 있어요. 어떤 취지로 좀 마련된 활동이었나요?
저는 이제 그 비회기 중에는 주로 이제 군포시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각계각층의 시민분들을 만나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인권 옹호 활동과 양성 교육은 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장애 당사자분들께서 저를 강사로 요청을 하셔서 제가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그런 과정이고요. 군포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포시의 환경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불편하다라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는 이제 보면은 직접 그 장애 당사자들이 이용을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어떤 기획하고 또는 어떤 정책을 직접 짜고 이제 이런 활동들은 좀 부진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옹호 활동가 분들께서 적극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의 장애인 정책을 좀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군포시를 쪼개서 볼 건 아니지만 의원님이 맡으신 그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구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지역구가 군포이동 대암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포이동에 보면 이제 부곡지구와 송정지구가 있고 이제 지금 대하지구가 지금 이제 그 택지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단지가 입주하면서 또 어떤 그곳에 먼저 이제 살고 계시던 주민분들이 갖고 있는 불편한 지점들이 있고요. 송정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교통의 문제라든지 인프라의 문제 여러 가지 불편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이제 많은 민원을 좀 제기해주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들어가서 이제 간담회도 좀 진행을 했고, 다행히 또 얼마 전에 또 시장님께서 그 공무원들에게 그 부곡지구와 송정지구에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을 로드 체킹을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이제 로드 체킹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장기적인 과제, 단기적인 과제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불편한 지점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해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를 꼽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보람 있게 느꼈던 활동이라던가 뭐 뿌듯했던 활동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조례를 참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례를 참 많이 만들었었는데 실제는 이제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이제 행정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좀 실현을 해줘야 하는데 2019년도에는 이제 그 제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조례들이 사실은 좀 어떤 행정에서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실현이 됐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지원센터도 이제 제가 사회적 경제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했었는데 센터가 이제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같은 경우도 조례를 이제 제정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알바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그 일하는 현장에서 권리 침해, 인권에 대한 침해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줘야 한다 해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부분도 시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부분도 현재 이제 위탁 관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이 어떤 그냥 하나의 문서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이렇게 이제 반영이 돼서 실현이 되는 것들이 저에게는 큰 성과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뭐 뿌듯했던 활동들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웠던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어디에 중점적으로 좀 활동을 해보겠다 이런 다짐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또
많은 제도를 만들지만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또 다 형식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시의원이 이제 처음에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시민들과 토론회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항상 그 당사자분들과 토론을 통해서 조례안 하나하나도 함께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대신 시민을 대신해서 발의하는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이제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군포시에 이제 올해 보면은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시민들과 이제 계속 토론하면서 TF팀을 꾸려서 토론하면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사회적 경제, 뭐 마을기업 지원센터라든지, 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들이 전문가들에게 위탁하고 또는 전문가를 고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많은 조직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많은 조직들을 그냥 맡겨만 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상당히 열악해요. 이런 센터를 만들었지만 어떤 사업 반영 측면에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사업들을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줘서 실제 이것들이 현장에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가는 역할이 이제 올해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쉬운 측면은 이제 아직은 열악하다.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을 만들어냈지만 이분들은 다 전문성이 있고 와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뭐 일량이 방대한데 뭐 두 사람 갖고 해라 이렇게 하면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시키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뭐 시민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시에 정말 필요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시의원으로서 말고 그냥 개인으로서 좀 올해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개인으로 저희 이제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뭐냐면 참 의정 활동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월요일 출근했는데 다음 날 보면 금요일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는 이제 개인을 이제 너무 잊고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의원들 무슨 뭐 밴드 동호회나 이런 뭐 공무원들 보면 뭐 네, 그렇죠. 동호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의원들은 이제 그런 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이제 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드럼을 좀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소망은 있는데 실제 그것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의원님들은 퇴근하고 나서도 예. 또 주민분들이랑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직업적으로 내가 또 의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올해는 꼭 개인 취미 활동에 네. 해보실 수 있도록 소망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의회도 소통과 공감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도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코로나19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들 곁에서 회복을 돕고 있는 훌륭한 의료진들인데요. 위대한 희생을 실천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길이 남을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